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공교롭게도 또 4.27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발표라고 그게 되냐 안 되냐 막 거짓말이다 선거용이다 했는데 실제 또 하잖아요. 사실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 책자로 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했다가 남북 정상회담 불발되면 홍보로 나갔는데 나중에 이거 독박 쓴다 그래서 빼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약에 넣고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자꾸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편하게 쓰다가 버리는 게 통일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화되는 과정은 계속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그리고 남북, 평화 이런 얘기들. 그래서 민선 7기 들으면서 계속 했던 게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님이 남북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정 안 되면 보따리 상이라도 물물 교환이라도 하자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근데 장관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뻘쭘하잖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터를 만든다면 우리 고양시가 장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쳐줬죠. 저희가 지금 민선 7기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표준도시, 평화의료 클러스터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마라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이 하게 될 때는 고양시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편한 이름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서울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로 갈 수 없고 그렇다면 제2의 지점이 어딜까? 평양과 서울이 안 되는 거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많이 거슬러 가면 교화 천도설이 나왔었잖아요. 광해군 때. 여기가 사실 상당히 요충지입니다. 서울은 협소한 지역이거든요. 서울이 지금 지형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수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110만이고 파주가 50만이잖아요. 160만에다가 300만 도시 만들려고 그러면 양쪽에 연방정부 신도시를 하나 넣으면 딱 규모가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냥 광역시보다는 조금 큰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저런 데를 특별시라고 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 그 안에서 어떤 소비와 문화와 이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고향 파주 쪽이 가장 적지가 아닐까. 그리고 이미 여기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전시관, 그 다음에 공항, 북한하고도 오수산 전망대에서 다리 하나 놓으면 개성입니다. 여기처럼 그러니까 남북이 똑같은 최접경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사실상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제시했던 게 4.27 남북 마라톤 대회, 평화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자전거 대회, 그 다음에 계속 남북 표준도시를 우리가 이제 포럼도 했지만 라오스에서도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고 연변에서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상은 지금 보면 평화의료 클러스터라든지 평화의료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질병 언어까지도 이제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언젠가 실현이 된다. 그것을 한때 정치적인 이유나 뭘로 해서 놓치게 되면 계속 멀어지는 관계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 정책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정학적으로 고양시가 가장 좋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고 지난번에
북한의 아태 그 부위원장인 이중엽 부위원장님 오셨을 때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양시를 투어를 해드렸는데 호수공원, 한강 이런 걸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옥류관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옥류관 얘기를 하시길래 옥류관에 그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50명쯤 된답니다. 그 정도 하루에 4,000그릇을 팔 수 있는 정도의 물량과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어쨌든 보위부에서 누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나중에는 연락사무소가 되겠다 이런 이제 야무진 꿈도 꾸고, 어쨌든 그러면 그런 장소도 우리가 여기 이제 장안 공공 택지지구에 그다음에 영산밸리에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특히 영산밸리에는 경기도에서 지는 게 4,000세대를 짓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50세대든 100세대든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별동 한 동을 빼면 되는 거예요. 경비도 훨씬 좋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서 버스로 오고 가고 하고 그것만 펜스를 치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에 어쨌든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있으니까 우리도 연락사무소가 한다면 그 정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사실상은 다른 문제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평화정책 추진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국가 중앙정부만 했었거든요. 중앙정부만 하다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단절되고 그러고 어쨌든 그 단절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상처도 깊고 냉전이 더 고착화되는 상황들이 돼서 이 부분을 정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 또 활성화도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물건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지원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물론 이제 공인된 몇 개 단체는 이제 되지만 나머지 단체들도 계속 이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 정부까지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남북 지원단체로 기초단체도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지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몇 개 시가 더 지정이 됐죠. 사실 고양시도 이제 직접 지원 단체가 돼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남북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계속 홀딩되는 거고, 지난 얘기지만 사실 2018년 아시안 게임에 제가 갔을 때 거기서 사실 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고 그때 당시는 우리 고양시에서 농구 시합을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평양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농구 시합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아람누리에서 가을이 왔다 이 공연을 하기로 해서 사실은 국정원에서 다 이 수색까지도 하고 보안 점검까지 끝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죠. 또 10월 달이었었는데 사실 그때 만약에 왔었으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겠죠. 고양시도 또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그때 당시 예술의 전당은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래서 조정환 장관께서는 고양시가 좋겠다, 고양하고 강릉을 했었는데 그때 뵀더니 고양시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결국은 고양시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또 이게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양시가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하실 때 저기도 방송 기자룸도 여기다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름대로는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40억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원래 80억이 지금 이제 적립이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뭐 하나 하게 되면 사실상은 별로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적립들은 어떻게 보면 활용 용도를 조금만 우리한테 터준다면, 북한은
어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상호간에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쪽의 기계나 이런 거 우리가 쓰는 거를 저쪽에서 그 암센터 와서 연수를 받고 그래서 암 관련 뭐 기계를 하면 그런 거 하나 딸려 보내고 그리고 두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반출허가 받아서 이것도 이제 또 그 대북 지원 장비가 아니니까 갔다가 잊어먹고 그냥 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누가 도발을 좀 해줘야 이게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그 경비를 보충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개성에 있는 그 한옥을 다 보수하는 보수비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한옥 그 보존비로. 그러니까 절, 그 다음에 뭐 유명하게 있는 옛날 이제 고려시대 때 유적들, 이거를 다 그냥 이렇게 보존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청인 이런 도료 같은 거는 우리가 보내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기술자는 거기에 기술자 쓰고 그러면 그것이 뭐 100원이라면 100원 보내주면 그걸 100원을 쓰든지 50원을 쓰든지 쓰고 나머지는 자기네 인건비니까 자기네가 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마음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도 아무리 뭐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 또 트집 잡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기초단체에서 그런 걸 하다가 그러면 정부가 우리한테 징계 내리면 되잖아요. 야, 너 그거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래? 한번 징계 내리면 정부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여기 226개 중에서 한 군데가 뭐 그러는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이 미치냐? 그거 한번 봐주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늘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자그마한 시도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계속 모든 통일 문제를 주도권을 상층부에 잡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그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조금 좀 그 우리 규정을 조금 바꿔서라도 여기에 뭔가 하는 거. 그리고 그 북한의 청소년들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것도 했었어요. 그 북한의 그 유소년 축구단을 우리가 우리나라로 못 불러서 그때 예산을 가지고 북한은 못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저쪽에 갔었죠. 어디더라? 남경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조선족 학교의 축구 코치들을 다 걸로 불렀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그 선수들이 가서 지도해줬어요. 그래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선족 애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북한도 그 사람들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그럼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벽을 어디까지 어느 방식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정해지면 그런 것까지 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현장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교육감께서 그 김상곤 교육감 계실 때죠. 그때 이제 그쪽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을 많이 해서 현대화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십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또 옛날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선족 학교는 거의 없어진답니다. 조선족 학교가. 중국에서도. 그래서 조선어를 못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어 학교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의 통역사도 되지만 우리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그 집단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 배워봐야 뭐하냐. 어차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중국이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육부 또 예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국어 내지는 조선어를 중국인들이 아니라 누가 해든 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 우회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계속적으로
비축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성공한 거는 몇 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 왔을 때도 사실은 물건이 사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했다가 전액도 반송돼 갖고 와가지고 2018년 그러니까 이게 가도 간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거기 북한까지 인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언론엔 비공개됐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가 했어요. 보면 평화의료 연구센터는 지금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제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짓습니다. 그래서 설계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가 이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개성 1일 관광은 이 동북아 포럼하고 같이 이해찬 대표가 하는 거기랑 MOU를 체결했고 저거를 다른 데랑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아산을 만났더니 현대아산 사장님이 개성관광 못 한다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모든 수출, 여행 이런 모든 계약에 대한 남한과의 계약에 대한 우선권은 전부 다 현대아산이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아산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랑 하면 자기네가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 만났더니 현대아산하고는 사실상은 정말 막역한 사이랍니다. 막역한 사이고 현정은 대표랑 지금 현대아산 옛날 대표랑도 또 약간 시각 차이가 있어서 그 두 분을 또 아울릴 수 있는 게 이해찬 대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북쪽에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김은걸 의원님이 하시는 거기랑도 저희가 아태랑도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임종석 실장님이 하는 지방정부랑 같이 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하나씩 자매결연 맞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갈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실현 가능성 있는 게 개성 1일 관광인데 돈이 안 가도 되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모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차를 운행을 해주면 이제 저쪽 동북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저기를 가지고 그쪽 관계들 다 해주고 그럼 돈은 여기에서 납부하면 끝이고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는 각자가 자기 카드로 지출을 하는 거라 사실상 그거는 규제에 들어가질 않아서 그런 방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 수익금이 났을 때는 거기서 남은 걸 가지고 다른 후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북한의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남북평화경제 특구는 파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5 계획 속에도 이번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어딘가에는 이러한 단지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파주는 법적으로 이미 지난번에 받았어요. 정부 정책에서. 근데 너무 외져서 결국은 그건 제조업 창고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남북경제 어떤 특구라고 하면 킨텍스 주변이든 어디든 해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상품이 여기 와서 진열이 되고 우리 상품도 그쪽으로 가고 서로 상호 회평등으로 가면 될 것도 같고 또 자꾸 우리 쪽으로 와서 물건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킨텍스라는 것을 사실상은 장소만 남아있는 거지 킨텍스라는 전시 말산업은 자기네들도 어느 나라든 가듯이 똑같이 이걸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남북경제 특구가 고양시의 킨텍스 부근이든 이런 쪽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보건의료는 이미 충분하게 저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언어하고 북한의
탈북자를 활용해서 탈북자의 신체 구조를 봐서 그쪽에 식생활이 어느 정도 어떤 쪽인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연구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어도 지금 암센터에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았을 때 이게 우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기선 다른 언어로 쓸 수가 있잖아요. 급작스럽게 나오는 언어, 그리고 원초적으로 하는 그 의학 용어가 아닌 원초적으로 그 자기 몸의 신체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표현하는 그 언어를 해야 그 언어와 우리 언어가 이게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해야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차, 2차 평화의료 포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북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 제시가 이번에 됐었고, 나머지는 아까 앞에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남북 그 이탈 주민 건강 상태를 그 비교 분석을 해서 그쪽에 지금 식량이나 내지는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질병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암센터는 소아암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소아암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직접 가겠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보내면 우리가 치료해주겠다,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암센터 의료진들이 대단한 게 어떤 상황에도 오케이만 떨어지면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진짜 거기에서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머물면서 진료를 해서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고립된 곳에서 사실 몇 분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요 평화의료센터를 개설했어요. 암센터에 우리 고양시에도 직원 한 명이 그걸로 파견돼 있고, 암센터에서도 이제 그 직원을 파견해서 이거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교착 상태에 빠지면 이 평화의료센터는 우리만 남북만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설립할 때는 동남아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계속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런 상태라면 저기 동남아 쪽으로 좀 돌려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여기를 우리가 해가지고 치료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평화의료 클러스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계속적으로 이 북한하고가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쪽도 해서 우회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양시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고양시를 북한에서 익숙하게, 쟤네는 우리 동의도 안 받고 왜 저래?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내리에 나오면 우리하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표준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발표 포럼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걸 했었죠. 교량의 하중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차가 예를 들어서 좀 대형 트럭들이 가게 되면 도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교량이 다 40톤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몇 톤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는 우리처럼 똑같이 무거운 대형 트럭이 가도 되지만 어디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시골길에 갔을 때 대형 트럭이 못 가는 것처럼 북한도 이런 어떤 하중까지 고려해서 지은 다리들이 옛날 설치한 것들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다음번에는 그거와 그 다음에 보험을 같이 했던 거죠. 보험이 이제 우리가 또 남한 차들이 많이 갔는데
대통령 의전 차량까지.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토탈에서 거기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하나도 이제 책임이 안 지니까 결국은 각자 자기가 고치는 식으로 됐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있는 우리가 오고 가고 할 경우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을 어느 보험회사든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북한 쪽하고 우리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하게 되면 북한도 이런 이제 사회보험 체제가 교통보험 체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삼성이든 뭐 LG든 뭐든 당신네가 하면 선점을 한다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발제를 안 하고 딴 분이 발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정형화가 돼서 남북이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어느 딴 나라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고향 평화시민협약입니다. 결국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평화시민협약을 맺어서 같이 추진을 해야지 행정만 추진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평화 1호 클러스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시민의 협약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표준도시가 몇 차례 포럼을 했고, 이 평화 1호 클러스터가 요게 조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여기고, 여기는 암센터가 데이터 센터랑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암 치료할 때 상당히 큰 신형기기인데, 중성자 뭔데? 네? 양성자 치료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새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야 그래서 넣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추진이 되는데, 부지는 여기입니다. 킨텍스 테크노밸리 안에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로드맵을 밟아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가 이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의료진이 너무 풍부하세요. 작은 도시에 대형 종합병원이 6개나 있어서 어떤 병이라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로 안 가도.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북한과 우리가 평화 의료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의료를 공유하고, 생체의학에 대해서는 북한 쪽이 더 발달했다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또 이 기계를 다 사용해서 의학 시술을 하는 걸 배우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의료기계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그건 또 하나의 우리는 어떤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함께 이걸 통해서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보다도 먼저 물건이 기계가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비공개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90%는 저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통일도서관인데, 요 통일도서관이 킨텍스 옆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사실 이런 식의 과정을 밟아서 통일에 대한 남북 평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집대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우리 동네에는 못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도 언젠가는 그런 식의 3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더 4차 산업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파트너는 고양시에 있는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 이런 데일 거다. 그리고 저쪽에 영상을 또 잘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때 아쿠아 스튜디오에 영화 촬영소를 지을 때 거기에 우리가 사업 제안에 든 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촬영 기술을 배워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안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자기네가 잘하는 것을 더 도와주고 우리한테도 가르쳐줘라. 그리고 당신네들도 우리하고 교류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북한도 제조업 상태에서는 어쨌든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고양시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평화시민 육성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새로운 시청 청사에 평화센터를 건립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전폭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사실 꽃박람회에 가면 통일 교육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었습니다. 거기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걸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자꾸 이제 누구한테 줄 건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누구한테 줄 건지 결정된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보면 하루에 한 명이나 올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통일부 자금을 받아서 해놓은 거라 우리가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꽃박람회 기간에만 거기 왔던 분들이 거기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봐서 이게 온 거지 그 외에 나머지 달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교육장으로 쓰거나 내지는 거기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시민과 교감하는 게 없고 그냥 관리를 하는 거니까 거기 보러 갈 일이 없잖아요.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요새 통일교육을 옛날처럼 반공교육 시키듯이 해가지고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교육하고 평화 통일 교육은 반드시 시민들이 갖고 가야 되는 거다. 이게 귀찮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꾸 세대 얘기를 또 하는데 당신네 세대는 그렇게 살아. 젊은 그 세대는 관심 없어.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더 멀어질 것이 그래도 지금처럼 유지가 되는데 정말 이거 손을 놔버리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남의 나라인 거죠. 무슨 동족이고 얘기 필요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나한테 뭘 주겠어?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간다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센터가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정말 어느 분들이 하시더라도 여기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한 분들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학교가 그것이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간에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의무적으로 한 번씩 듣게 하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그렇다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평화통일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1시간을 해라. 내지는 2시간을 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대학 교육 자율학습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하라고 줬는데 똑같이 입시교육을 배우면 아닌 거잖아요. 진짜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이나 다른 교육 선진국들은 보면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시킵니다. 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녹여내서 평화통일교육도 들어가고 민주주의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문 교육기관이 저는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었다가 안 돼서 어쨌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또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좋은 분들이 거기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직 장관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분들이 이제 또 학교로 들어가서 기초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양시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고양시만의 그 정책이나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탈북민에 대한 것만 따로 띄어서는 저희가 그 정책을 따로 집행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것을 지원 내용을 많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 1년 됐나요? 그 대안학교에 상근자 한 명을 급여를 좀 지원해 주자. 그러냐면 누가 됐든 간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영양사, 그러니까 급식을 하니까 급식 조리사 지원비, 인건비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도 해주는데 대안학교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 한 15개 정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급 학교는 지원을 안 해드려요. 그렇지 않고 이제 특수한 거예요. 거기에는 탈북민들로만 이루어진 대안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도소를 갔다 온 친구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동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이렇게 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를 띄어서 하게 되면 또 이상한 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비를 얼마 줄 건가가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 지난번에 이제 그 탈북민 학교 하나가 어디에서 했는데 쫓겨났었잖아요. 막 문제가 됐었어요. 뭐 어쨌든 양성화되고 건축화가 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약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단체들에서 이제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공모 사업들 중에 공감 통일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전에는 이제 찾아가는 통일 교육해서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접경 지역 그게 그냥 탐방하는 형태로만 됐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사전 교육이라 그래서 그 접경 그러니까 찾아갈 곳에 대한 사전 지식 또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걸 공부를 하고 그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다가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사후 평가까지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효과가 컸고 호응도 많았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활동가들이 그 학교 교육하고 같이 연계된다는 그런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어떤 활동들 교육이 널리 이렇게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계시고 또 그것의 필요성이랄까 조금 더 좀 활성화 확대할 수 있다면 어떤 혹시나 구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 교육만 따로 떼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냐면 이게 민주시민 실천 교육인가 이게 학교 교과에 도교육청 지침에요. 그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가는 것은 거기서 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왔고 학교를 접촉했을 때 사실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내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교육청 공모 사업에 어쨌든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들을 개방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우리가 했을 때 학교가 개방을 해주는 먼저 개방을 해주겠다는 게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공모사업 내용에 넣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거꾸로 이 학교에 환경 강사가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시간을 자기 시간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자유학습 시간에 여기가 해놓으면 여기를 방문하도록 안내문을 드리고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건데 지금 이제 이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사전에 교감이 있다면 그런 공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통일교육을 접근하실 건지 저는 여기 좀 실질적인 게 저는 궁금해요. 어렵네요. 아니, 사실 독일 통일을 할 때도 청년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 특히 그 잘 나가는 대학교가 주도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파일을 하나로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한 거죠. 이게 내 거를 뺏어가. 내가 요새 뭐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죠. 내가 살지 않으면 아니 내가 죽어 이렇게 되는 이 게임을 통일이라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정 안 되면 다큐 영화제처럼 북한의 젊은 친구들도 다큐 영화를 찍을 텐데 그거를 어쨌든 그냥 그대로 보여주게 하면 그럼 그 자체가 문화고 그 자체가 북한의 삶이고 생활이잖아요. 그런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북한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비교해놓고 북한보다 우리가 나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교육 자체가 사실은 통일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키가 크기 때문에 좋아. 키가 크기 때문에 나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 고귀한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시 뭐 정부에서 보듯이 다른 어떤 의도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도 충분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화는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강제된 교육을 받았을 때는 판별 능력이 없을 수 있어. 지금은 뭐 전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해주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거는 뭐 돈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에 우리가 당첨이 되면 상금을 받는 거지. 똑같이 이제 국제 다큐 영화제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럼 물품이 못 오게 하니까 뭐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한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통일전시관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비워둘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든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현대에 맞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는 개념을 해준다면 좋은 저기가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도 체험학습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교육이라면 아이들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체험학습을 할 때 이 교육청이 차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저희가 구사단 차를 이제 빌려주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시 것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교육청에 뭘 줄 수가 없어요. 자산을 이 법상.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경찰서 얘기도 똑같아요. 경찰서도 아동폭력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찰서에 아동폭력 전담하는데 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이게 한 대씩 갖고 이걸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 순찰차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서부경찰서장님이 그럼 니스에서 빌려달래요. 니스에서. 그러니까 자산을 넘겨주지 말고 니스비는 우리가 내고 그거를 니스한 것을 A라는 그 지구대에다가 이제 거점이죠. 지구대에다 놓고 거기서 운영하게끔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임대료만 넘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좋은 생각에서 검토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 체험학습 문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사도 돼요. 이번에 교육경비가 내국세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옛날에 없을 때는 저희가 지금 고양시 자체 예산의 8%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조례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수백억이 나가는데 그 버스 한두 대는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산의 융통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요새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못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차를 그런 식으로 렌트 임대를 해서 리스를 해서 했을 때 그럼 누가 운전할 거냐. 그리고 보험은 누가 될 거냐. 이게 아이들을 태우고 가니까 이 참 복잡해요. 이걸 차라리 학교에서 그냥 해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학교에서 그 1억짜리 버스 한두 대를 못 살 만큼 교육청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소방서도 똑같아요. 소방서도 저희가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일산에서 옛날 사고가 났었거든요. 무너졌을 때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멀리서 파주에서 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드렸더니 이걸 갖고 와야 운전할 사람도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를 했냐면 그 포크레인 회사랑 그 계약을 해서 여기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즉각 출동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이 그 안전하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험 같은 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잘못되면 이게 이번 지리사고랑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이게 참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한 2대나 3대만 교육청에 아예 그 배정을 하면 그거 갖고 각 학교가 돌아가면서 체험학습을 하고 그러고 그 군부대께 빌려주고 우리 것도 이제 있을 때 빌려주니까 쉬는 차를 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라 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숙고해서 서로 간에 그런 방법이 나온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저희 오셔서 좀 가까이 저희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님이시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시장님 일정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시고 우리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